송준희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우리 송 교수님은 전명지대 민족문화 콘텐츠과 지도 교수로 계셨고요. 또 우리 민족사연구회 현 이사로 계시고 우리역사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문화 선양회 또 교수로 계십니다. 자, 송준희 교수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 대표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3일 빌딩에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낯익은 건물입니다. 지금은 여의도 근무하고 있지만, 오늘 그 강화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옛날에 이 거리를 이렇게 막걸리 먹으면서 지나가던 그 시간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맡은 강의는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설들이 있습니다. 그 사설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제가 대국민 계몽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를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비매품이지만 약 한 53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쉽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그 아래 한글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파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다 핸드폰에만 담아가시든지 해서, 제가 이 강의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전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딱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구사는 늘상 제가 주장을 하지만 중국 무역지보다 더 재미있다, 그런 역사를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고 놀랍고 신기하고 이러한 천송민족의 1만 년의 실전 역사를 이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천송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1시간 반, 좀 짧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을 내리하면은 졸리고요, 지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분씩 이렇게 끊어서 제가 하여튼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나오는 이 화면에 등장하시는 분은 혹시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지리산 청왕봉에 있었던 마고님 석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고라 하면은 도교의 목숨을 연장하는 여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저분이 바로 할매입니다. 할머니. 그래서 이거를 노고라고 뒀어요. 넓은 노자로 써서.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산이라고도 하고 할미 산이라고도 하고 노고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 고모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 마고라는 단어가 마자라는 것이요, 서양이나 유럽 쪽으로 가면은 이게 신이 마가 삼만자 아닙니까? 그래서 마자와 삼은 우리는 혼용해서 썼어요. 그리고 고라는 단어는 유럽이나 쪽 서양 쪽으로 가면은 쿠라는 거와 대응을 해서 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고나 삼신이나 마고 할미나 삼신 할머니나, 이것은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은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저 마고산 또는 노고산 또는 할미산, 이것이 높은 산, 평평한 너럭바위가 있는 곳에는 모조리 다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계신 곳이 본래 천상세계의 우리 천문여초에 나오는 별자리, 장미원이라고 하는 별자리의 북극 오성의
북극성을 주재하시는 북극성 그 자체로 우리 역사상에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지금은 지리산 천안봉에 계시다가 어떤 특정 동료가 저거를 그냥 망치로 깨가지고 저 비탈길로 던져버린 것을 지리산 천왕사에서 이렇게 보수를 해서 지금 모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천왕사가 뭐 굉장히 번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산 꼭대기 가면 천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재단의 본래 이름이 마고단입니다. 그리고 그 지리산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노고단이 있죠. 부산의 장산에 가면은 또한 마고단이 있습니다. 일본 신도의 뿌리가 거기서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계신 마고 할머니 또는 삼신 할머니 얘기는 우리 역사를 초적에 올라가면은 그 기원이 모조리 다 만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2333년에 당군 할아버지로부터 당군 왕검으로부터 출발되기 이전에 7천년의 역사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럼 어디에 그게 쓰여져 있느냐? 우리나라의 4대 민족 사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라의 충신이신 박재장 선생이 기록한 부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족사서라고 알려진 한당고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의 노인이 기록했다고 하는 규원사화. 그 다음에 단기고사라고 하는 발해에서 출간한 책 4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4가지 책들은 모조리 제일 앞부분에 공통적으로 삼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부도지는 삼신이 아니라 마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저번에 아마 그 첫 번 오픈 강의할 때 김정민 박사가 왔을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거기에 복희 여화도에 나오는 여화가 서양으로 가서 어떻게 변모가 되어가는지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고 삼신 할머니의 유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33년 동안 추적했던 내용을 여기에 제가 53페이지에 다 담은 거예요. 근거도 명확할 뿐더러 명쾌하게 명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제가 오늘 이것은 다 강의는 못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드릴 테니까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대 민족 사서의 내용, 부도지, 규원사와 한당고기, 단기고사.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이 4개의 사서에는 도대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고 쓰여져 있느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정사의 내용 속에 들어있지 않냐?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는 이러한 역사서가 있다고 하는 기록이 내려온다. 거기에 잔존 흔적이 부도지, 한당고기, 교원사와 단기고사 이런 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년 동안 중심지가 이동되어 왔어요. 천수민족이 당연하겠죠. 지구의 천문의 중심 지역이 바뀔 때마다 그 부도를 이동해 왔다. 그래서 12,000년 동안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부도의 위치가 바로 이 한반도예요.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그 시대에 우리의 한웅께서 당군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 4개 사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연대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면은 우리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구성되어 내려왔고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약책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게 파일을 넣든지 해서 딱 넣고 다니면 누가 물어볼 때 이거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찾아보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지입니다. 이 부도지는 신라 출신 박재상 선생께서 외국으로 가서 신라 왕자를 탈출시키고 거기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저술하신 책이에요.
근데 이 부도지는 원래 박재상 선생이 쓰신 증신록 상중하교 중에 상교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상교 5권, 중교 5권, 하교 5권이 있는데, 자, 상교의 이름을 보세요. 부도지. 너희들이 북극성에 있는 마고 30님의 을을 받아서 북두 출성에서 어떻게 해서 지구로 내려왔는지, 그리고 지구에 와서 나라를 일구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적어도 신라시대 이전까지 그 역사를 요약시켜 놓은 게 제가 부도지예요. 그 옆에 엄신지, 역시지, 천웅지, 성신지 이름이 어떻습니까? 본래 천손민족이 하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하늘의 계보가 어떻다는 것을 상교에 다시 말았습니다. 두 번째 중교를 보세요. 사해지, 계벌지, 수계제벌입니다. 수련 방법입니다. 물명지, 가학지, 의학지. 천손민족의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천손민족의 천성을 보존하느냐 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하교 50을 보세요. 농성지, 도임지, 식화지, 공성지, 의관지. 천손민족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천재 지내고 어떻게 하늘의 뜻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늘을 모시는 내용에 대한 지상의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써지는 거죠. 이것을 원래 북한에 있는 영애박씨 문중에 동아일보 기자를 하시던 박금 선생이 이거를 연구하다가 기억을 되살려서 요 15조 중에 부도지 하나만 복원을 시킨 거예요. 언제? 6.25 때 피난을 와가지고 1953년 울산에서 태화강가에서 저거를 탈고를 했습니다.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옛날에 우리 과거 시험 볼 때 의사 방문수도 마찬가지겠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은 그냥 그 절비한 문헌들을 통째로 다 외우지 않으면은 저거 과거 시험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 정도의 분량을 기억해서 써내는 것은 박금 선생이 거의 원본에 가깝게 복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이제 박금 선생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 하교 중에 농상지, 도임지까지만 이름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하교 식화지, 공승지, 의관지에 하교 오지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저걸 제보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증신록 15지가 실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박금 선생은 북한의 문천에 거모에 있는 거모종합이학은 거기에 삼신계자 밑에 묻어놓고 다시 돌아갈 줄 알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부에서는 이 부도지 말고 음신지, 역시지, 천운지, 성신지까지 복원을 시켜놓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입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역사, 인간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성을 보존하는 방법까지 쓰여져 있는 이따가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천선민족의 계보를 타고 쭉 내려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도지의 역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려 태조왕건이 영예박씨 문중에 왕사를 영예박씨 문중에 보내 부도의 일을 상세하게 물었다고. 이 부도는 밝고 맑은 땅에 선인들이 모여 사는 중심이 되는 도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소도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강감성 장군은 여러 차례 영해를 방문해서 전쟁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아예 영예박씨 종가와 차가의 후예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성군관 옆에 거주하게 하고 장로에 임명하고 편전에 들게 하였고, 조선 최고의 천재학자라고 하는 청한자 김신우 선생은 뭐라고 증신록 추기에 기도를 했냐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28자를 징신록에서 치곤해서 뽑아서 썼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음에 관련되니까 하늘의 음과 관련된 음신지에서 뽑은 거 아닌가 라는 저는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당대 청한자 김시조 선생이 조선시대의 가장 천재학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시, 그 다음에 그분이 썼던 거모신화나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분이 썼던 징신록 초기 내용만 들고 나오면 다들 숨어버리세요. 왜? 이 복범 다시 천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평생을 김시조 선생이 하다가 결국 때가 아님을 깨닫고 전국을 방랑하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모든 시를 쓴 뒤에 배경을 보면은 바로 천성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찾아다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원서화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왜 나와 있죠? 파일에. 그게 그거더라고요. 교원서화입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1989년도에 최초로 교원사와 진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1980년대에 사단법인 한배달이라는 곳에서 박정환 장군이 시계가 정보부대 정보부대 그때 보안부대 부대장으로 계실 때 이 사실을 알고 국립중앙도서관을 쳐들어갔어요. 고서 보관실을 근처차고 쳐들어갔어요. 찾으니까 여기 국립중앙도서관 진본도서 목록 기준본 629 고서 2105-1 그걸 다 카피해서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양조동 박사가 지금 필사본을 갖고 있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이게 진본이라고 하고 이 인사동 거리에서 김수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100원이면 미국까지 갔다 올 비행기 싹 정도의 거금을 주고 산 교원사와 진본이라는 낙인이 딱 찍혀있어요. 인터넷상에 그것을 공개하고 나서 이것을 공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도지의 내용과 한단고기의 내용이 교원사화의 내용과 줄기가 똑같습니다. 교원사화가 미서면은 한단고기도 미서가 돼야 되고 부도지가 미서가 돼야 되는데 조선조 숙종 2년 1675년 3월경에 북의 노인이 쓴 진본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민족 사서에 대한 미소로는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교원사화가 미서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제 교원사화 얘기는 안 하고 한단고기 부도지만 갖고 늘어집니다. 진본이 아직 발견 안 했다고. 그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왜? 교원사화나 한단군이나 부도지나 단기고사가 똑같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강론에서만 달라지거든. 그래서 저한테 미소로 떠드는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죠. 이 교원대 송호적, 경희대 조인선, 이 아주 입에 거품을 울면서 우리 민족사서 미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자 밑에 보세요. 2010년 4월 16일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대학 오희복 교원이 69세 교원사를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를 통하여 번역 출판하여 공개하였고 북한은 이미 정부 사료화 해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양 박물관에는 입구에 들어가면 그 좌측에 단문 47대 이름이 다 조각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북한 공산당도 이러한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일성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이 책 본다는 얘기거든요. 교원사. 그래서 신의 해설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단곡입니다. 희한하게 제목만 해도 딱 가져놨네. 1911년도에 운초 개원서 선생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던 삼선기 이게 중심이 한인과 한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원전 7197년에 개국된 일곱 왕조에 거쳐서 3301년 동안 통치했던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기원전 3897년에 개국이 돼서 1565년 동안 18분의 한웅이 통치한 한웅시대, 이 역사를 바로 이 삼성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군세기는 바로 고려 행촌 이양 선생이 고려 공민왕 때 최고의 충신이었어요. 그분이 47분의 단군의 역사를 연대별로 서술을 해서 편찬을 한 단군조선의 진목맥을 볼 수 있는 사서입니다. 나중에 그 계산 이맥 선생이 단군생기를 쓰신 행촌 이양 선생의 고선자가 태백일사를 쓰셨는데 거기에 단군의 역사만 싹 빠져있어요. 왜? 지방문중의 어른이 단군생기를 기록해놨으니까 선조에 대한 예우로 단군생기는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부여기, 이 4개의 사설을 모아서 1911년도에 운초 개연서 선생이 출간을 했는데, 바로 신흥무관학교에 있었던 그때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장군들이 자금을 내서 저것을 복원한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제의 한거에서 군사교육을 시킬 때 이것을 일부를 교재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그분이 정산도에서 하는 한당고기 북코스트에 연사로 나와서 그걸 증언을 했어요. 그 자금을 그때 오동진 홍봉도 장군이 됐다고, 이 복원 자금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한양당 이효립 선생이 서성이었던 운초 개연서 선생이 바로 이 대동강변에 일제가 보낸 밀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목이 잘린 육시된 시체로 대동강변에서 개연서 선생이 발견이 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역사가 알려지면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2600년에 불과한 일본 역사가 아니 도대체 만년이 넘는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본 한양당 이효립 선생이 저 책을 가지고 남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한당곡이 여기 지금 해설본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배달을 이끄시는 박정환 장군이 한양당 이효립 선생을 모셔서 만든 사단법인이 바로 한배달입니다. 여기서 이효립 선생이 1980년 4월 17일 저녁 7시에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역사를 당신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9시 20분쯤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저분을 돌아가시는 임종까지 보신 유일한 단체가 사단법인 한배달입니다. 그래서 그 한단고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삼성기, 단군세기, 그 다음에 북부여기, 그 다음에 태백일사, 여기에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천보경 3일신고, 이러한 모든 경전이 태백일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 북부여기는 저자가 알려지기 잘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위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이 추적을 한 겁니다. 검성범씨 대동보를 딱 보니까 이게 효액의사 범장이 북부여기를 썼다고 했는데 이게 검성범씨 대동보입니다. 족보입니다. 족보에 뭐가 있습니까? 북부여기 약초. 자기 조상이 북부여기를 썼으니까 족보에다가 실은 거야.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북부여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고사입니다. 단기고사는 발해 대조영의 아우 대야반이 발해문으로 727년에 쓴 책을 황조복이 825년에 한문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 1912년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출간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 중간서를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쓰셨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채호 선생이 이 책의 중간서를 쓰셨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좀 오랫동안 할애를 해서 보도지, 한단고기, 그 다음에 법부여기, 단기고사 이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교원사와 진본이 국립중앙도서관 고서기준본실에 존재하는 이상 줄기가 같은 이 세계 사서의 역사는 허구의 역사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조선조 숙종 때 북의 노인이 쓴 저 교원사원을 부정을 해야 되는데 부정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사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민족은 바로 우주의 궁궐이라고 하는 우주의 중심 북극성에 있는 자미원 별자리 북극 5성의 천추별에 계신 마고 삼신의 피를 이어받아서 북두 칠성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믿었습니다. 기록도 하고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온 수레가 바로 이 북두 칠성입니다. 우리가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돌리는 게 뭡니까? 목소리. 목조리죠. 목조리는 국자 모양인데 바로 북두 칠성의 형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북극성, 요게 북극성 색깔이 저렇습니다.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약간 팥색이 나는 붉은 보라색. 그래서 우리 저 집사람이 지금은 뭐 가업을 접었지만 이 한복 디자이너거든요. 한참 잘 나갈 때 제일 신성시했던 색깔의 원단이 바로 약간 붉은빛 붉은빛이 나는 보랏빛. 신성시했어요. 왜? 우주를 주재하는 북극성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은 만산에 그냥 피는 진달래 꽃을 가지고 음력 3월 3일날 진달래 화전을 부쳐 먹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그 꽃을 천지화, 하늘을 가리키는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에서 마화라고 합니다. 마고님 꽃이라고 얘기해요. 왜? 저 북극성을 가리키는 꽃. 그리고 그 수술이나 잎을 떼가지고 하루만 보관을 하면 저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이 나옵니다. 3월 3일은 북극성에 계신 마고님 생신날이라고 우리 민족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날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3월 30날 우리나라의 100만 무당들이 모조리 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들어갑니다. 왜? 북극성 생신의 북극성에 계신 마군님의 생신날이기 때문에 그 사제들이 산에 들어가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극성의 을을 받아서 북두 칠성에서 은하수 33개 별을 타고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북극성은 우주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재자요, 북두 칠성은 북극성의 명을 받아서 우주를 하루에 한 번씩 좌측으로 운행시키는 힘의 실체, 비서실장. 우리는 북극성의 명을 받은 북두 칠성의 지시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간 천선민족이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두 칠성의 모습이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운행하는 모습을 동서남북에서 놓고 보면은 저게 불교의 만자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개비 어릴 때 만들어서 많이 떨고 다녔잖아요. 그게 우주 운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손을 올릴 때 이렇게 좌측으로 3번 돌리는 이유도 바로 삼신의 의미고 우주 운행의 의미입니다. 달리기 오른쪽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오른쪽으로 못 뜁니다. 우주의 운행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좌측 통행, 좌측으로 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는 동양 문화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반대로 합니다. 뭐 우측 통행이라든지 사고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왔다. 그래서 사찰, 전국에는 사찰 뒤쪽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칠성각이 있죠. 삼신각이 있죠. 삼성각이 있죠. 그것은 전부 다 북극성과 북두 칠성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상의 역사, 천소민족의 역사를 강의하던 장소가 마을 방방곡곡에 있던 성황당이라고 부도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재를 지내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또는 그 고장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마고의 역사를 교육하던 교육장이었다. 그러면 하늘과 교통하는 교통나는 뭐냐? 그 뒤에 있었던 성황당 나무. 큰 데는 3그루가 있고 작은 데는 1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통해서 북극성과 북쪽 칠성과 직접 교신했다고 믿었어요. 그게 북방으로 가면은 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얗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얀 도포를 입고 어머니들이 하얀 적상을 입고 기도하는 이유가 은하수 하늘 색깔이 바로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하수 33개 별을 타고 올라가면은 제일 꼭대기에 만나는 마고 삼신 할머니, 그게 바로 북극성이다. 하얀 주발에다가 정한수 하나 떠놓는 것도 바로 은하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천안이라고도 하고 요단강이라고도 하고 황천강이라고도 하고 다른 데서는 한수라고도 해요. 그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강. 그게 우주 운행의 원리하고 똑같이 강 이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밝혀진 천선민족의 연표. 기존까지는 7197년에 올해가 9216년입니다. 여기 과거 자료에서 그러니까 이걸로 보시면 돼요. 최초로 개국이 된 한인시대 앞에는 삼신이라는 개념으로 신정시대로 나눴었어요. 한당고기나 교원사와 단계고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도지만 유일하게 한인시대 앞에 1940년, 즉 2000여 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것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성에 계신 마고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두 분의 따님 궁이와 소이를 두셨고 또 그 두 분은 황궁, 천궁, 백서, 흑서 4분의 따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마고로부터 궁이씨로부터 황궁씨 직계로 내려온 장녀 또는 종손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딱 적시되어서 올해가 마고는 신정시대, 하늘 역사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황궁씨 시대에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황궁씨 기원 올해가 11,156년이라고 부도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궁씨의 큰 아드님이신 수인씨 또는 유인씨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에서 사망 중에 최초로 화식을 하게 하고 불을 일으켰던 신으로 알려져 있던 그분이 황궁씨의 아드님으로 나오고 이분의 뒤를 이어서 비로소 기원전 7197년에 1세 한인께서 한인시대를 3301년까지 1년 동안 기원전 3897년 한웅께 제위를 거발한 한웅께 제위를 물려주기 전까지 통치했다고 하는 이 앞부분의 역사를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신이나 마고 시대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명확한 시대로 알고 있었지만 부도지를 통해서 이 마고 시대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인시대, 한웅시대, 당구시대 요거를 제가 5분 쉬었다가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시대별로 내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이 시간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역사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전파를 해야 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